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44페이지 성병을 얻는 것을 아는 것,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질병, 세균, 바이러스성 이런 것들은 화라고 하는 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스 이런 유행했던 93년 같은 경우에 어쩌고 했다. 한번 보시고요. 무인년, 유년, 인중의 병화가 신월에는 이미 멸절되었. 그 지장간에 있는 병화까지 보는 거죠. 신월은 인목이 끝나는 시기죠. 인중에 있는 병화도 끝나는 거죠. 8월 신유월은 유금이 대운 묘목을 극한다. 원국에 있기 때문에 직접 작용하고, 유년 지지 인목은 또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월에 신유월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사주를 결합하면 진축 토가 유금을 생하고 다시 그것은 자수를 생하며 천간 3개의 신이 하나의 병을 합하니 병화는 수로 화하여 도리어 극화하니, 이때는 완전히 화가 없다. 얼떨결에 잠자리에 들었고 얼떨결에 임신했고 얼떨결에 병에 걸렸다. 그 남자친구의 문제가 있었다. 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화가 식상이었죠. 이런 때는 겉으로만 영리한 것처럼 보이고 속이기 쉽고 감정에 부닥치면 바보가 된다. 우리가 유월을 볼 때는 주로 음기 위주로 본다라고 했죠. 6월은. 그런데 이게 원국에 있은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의 관할권, 관할 영역을 벗어난 6월인 경우, 또 유년의 관할 영역 내에 있는 6월인 경우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유년의, 여기서는 인목, 인의 관할권을 벗어난 경우는 신월부터죠. 신월, 신유, 술해, 자축, 그렇죠. 그때는 6월이 원국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데, 원국에 없는 글자면 원국과 합을 하거나 생을 하거나 극을 하거나 하고, 원국에 있는 글자면 바로 음기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의 영향이 강화되겠죠. 여기서 신유월 같은 경우는 원국에 그대로 유금도 있고 신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주와 똑같은 월주가 오는 거죠. 더더군다나 유년의 관할권을 벗어난 그 월이기 때문에 원국에 작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원국이 진축도 원국이 유금을 생하고, 이렇게 하면 원국에 있는 유금을 생한다는 것인지 6월에서 오는 유금을 생한다는 것인지 혼돈되죠. 그리고 호일명 선생은 6월에서 오는
유년유월에서 오는 글자를 원국에서 생할 수 있다고 항상 설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는 취하지 않고, 반대로 유금이 6월에서 오는 유금이 원국의 유금과 진축토의 생을 받아서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원국에 있는 자수의 설을 받아서 일정 부분 약해지기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글자는 천간은 신금을 또 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금수가 강해지고 화는 합거돼 버려서 없는 거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지지 중에 지장간, 인중, 병화까지 본 것, 그 다음에 세운 지지가 명국에 들어오는 방식에 대해서 호 선생은 의기, 그 다음에 그것이 명국 중에 들어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는데, 묘유충으로 들어오고 원국의 기는 자수에 모여 있어서 6월의 기가 들어오면 완충작용을 할 수 있죠. 먼저 외기간에 작용을 합니다. 6월이든 유년이든 대운이든 이 세 가지의 외기간에 작용을 해서 그 작용 결과가 원국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원래 맞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목이 은근슬쩍 묘중에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대운을 타고 유년이 들어오는 거죠. 같은 동기가 목이라고 하는 기가 묘에도 있고 인에도 있는데, 대운에서 묘대운이면 유년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목이 대운을 타고 있어서 그것이 원국에 들어올 수 있으면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충으로 들어오는 거죠. 묘유충 해서 그때 인목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묘유충으로 양패 구상도 가능하고 금이 이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인이 은근슬쩍 묘중에 들어온 것이니까 충에서 들어올 때 거기에 얹혀져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인목이. 원국 지지의 기는 여전히 자수상에 모여 있죠. 원국 기가 자수에 모이니까 그것을 설하면서 들어온 묘와 인이 유하고 충하는데 금극목으로 이기고 유는 자수를 생한다. 그래서 결국은 병화가 꺼져버린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지가 생수하는 목적은 천간 병신 합의 화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호 선생의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조하면, 지지에 모인 기는 수에 있으므로 그것을 써서 화가 지지에 없도록 한다. 오행과 십신을 함께 언급했다. 오행화가 꺼지면 그것은 기분, 우리 기에 관계되는 거죠. 식신은, 십신에서 식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능, 판단력, 이렇게 오행과
십신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통변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평소에 연습하고 참고해야 될 내용이죠.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6월은 음기 중시입니다. 유년은 작용 중시입니다. 활성화, 작용이나 활성화의 중심으로 본다. 다만 원국에 있는 경우 6월은 음기, 그리고 여기다가 동시에 작용력이 증감되는 것이죠. 계묘운, 묘운, 신사년. 신사년에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국에 이미 2개의 신금이 있었고 또 유년의 신금이 오죠. 지금 호일명 선생은 사가 원국에 사유축 삼합을 짜는 것을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뭐 완전히 금왕하죠. 금왕. 그래서 정관이 천간에 3개나 있고 지지는 삼합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중관을 넘어서 뭐 너무 중중하죠. 난동 수준입니다. 난동. 그래서 중관이면 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살성이 난동하는 경우죠. 그래서 살성이 난동하면 살성에 좋은 점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국에서도 지금 중관이죠. 그래서 이런 관이 첩첩이 있는 이런 사람은 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살성을 누그러뜨리려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어려운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뭐 물상 나들이랄지 우리 소위 말하는 어떤 안 좋은 기운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서 해소가 되는 그런 우리가 처방을 내려줄 때 이런 방식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을 하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일에 전부 전념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듯한,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문이 아니고 자문자답을 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관살 난동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관이 일단 천간에 3개가 모이는 경우, 이것은 중관인데 이것은 살성으로 봐도 무방하고 지지는 사유 금국을 이루어서 관살이 혼잡하죠. 신사년의 사화가 년주 유금을 극합하는 것은 합은 명주랑 잘 지내라는 것이죠. 합은 일단 융화, 화합하려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극은 명주랑 잘 못 지내는 것이니 명주와 잘 지내고 또 잘 지내지도 못하고 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게임과 같다. 바로 이해에 그녀는 여러 명의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된 것은 아니다. 이 해에 이런 해에 직장을 잃기 쉬운 이유는 병화 식신은 원래는 생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인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살 난동은 이런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이성관계나 또 일반적인 경우는 직장관계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식신의 역할, 살성이 지금 투관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식신은 본래는 재를 생하러 가는 거겠죠. 살성이 튀어 올라오고 있으면 당연히 제사라는 것이 식신은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생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인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 팔자가 직장을 구한 해는 재년입니다. 재년. 그러니까 무인년에 직장을 구했죠.
직장을 잃은 해는 관년이다. 우리가 원래 직장과 관련한 운을 볼 때는 관을 보는데 이것은 지금 관년에 직장을 잃은 거죠. 그럼 관이 분명히 이 팔자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식신은 그것을 끌어당기는 글자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고 식신 자체도 주의해야 된다. 즉 식신이 손상되지 않았는지에 주의해야 되는데 위에서 성병에 걸린 원인 즉 식신이 소멸된 거죠. 현재 이 팔자는 식신을 생지하는 데 쓰지 않고 도리어 관을 합하여 가버리니 남자친구를 사귀러 가는 거죠. 식신이 합을 받아 주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 하거나 또는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이다. 병화 식신은 관성, 신금의 마음이 있죠. 신금 관성은 살로 돌변해서 식신과 관성의 부정적인 측면이 발현됩니다. 식신의 부정적인 측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식신은 나의 어떤 재원이기도 하고 나의 활동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관성은 직장의 어떤 태극점이 되기도 하고 나의 어떤 지위, 명예, 인성과 약간 그 섞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나의 활동 영역이 아니면 재물의 원천이 문제가 생기고 또 나의 명예나 지위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고 구설수가 있다. 그것이 거의 이성관계에 오는 것, 그렇게 되겠죠. 식신이 생지하는 기능이 줄어든 것은 돈 버는 능력이 약화되거나 돈 벌 기회가 적다라는 것이 아니면 돈을 벌고 싶지 않은 것 등이다. 그러나 이에 직장을 끝내 버리지 못한 이유는 신사년의 사화도 식신이므로 표면상으로는 일을 안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있다. 그렇죠. 사화가 삼합으로 삼합국을 이루긴 하지만 유년 6월 외기에서 오는 기는 그 자체로 완전히 없어진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변해버린다라고 할 수는 없죠. 직장을 왜 잃기 쉬운가, 어떻게 명국이 들어오는가 이런 걸 좀 더 추가로 보면 병화 식신은 오로지 유년 신의 관계로 인해서 우선 합관한다. 생지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한다. 자신의 역할을 못한다. 합이 있으면 먼저 합을 도내죠. 선놈. 그 다음에 생극을 도난다. 그렇게 공부했죠. 어떻게 놀고 빈둥거리려는 인생이라는 것을 도날 수 있을까? 이거 뭐 관성과 관련된 것이겠죠. 식신도 빈둥빈둥하는 그런 요소가 있죠. 현관 병신합, 병화가 손상된다. 지지 자수는 묘목을 생하고 묘목은 사화를 생하는 힘이 약하며 다시 생토하고 토는 다시 생금하여 기는 금관성에 보인다. 천간은 극관하고 지지는 생관한다. 따라서 그녀는 놀고 먹는 인생이다. 사화식신은 대운이 와서 생하여 손상이 없다. 재성은 원국에 유금에게만 설을 입으니 상진은 없다. 따라서 직장을 잃지는 않았다. 토재성은 그 성분이 유지가 되고 있죠. 식신은 상징이 됐지만 재성은 상징되지 않았죠. 사화는 병화의 근이고 병은 제사를 하니 여전히 관은 그래도 일정 부분 보존된다. 직장을 논할 경우에 이렇게 논하는 것입니다. 태극점을 가지고 중심을 태극점에 두고 논하는 것이 맞죠. 결국 이제 직장을 잃었는데 그것을 보면
자, 신사년은 연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6월을 보자 하겠죠. 6월. 병신월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병신월이면 유년의 신금은 휴지. 그런데 원국이 또 병이 있어서 병이 직접 작용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응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유년간이 쉬고 있는 휴직이어도 6월에 와서 그 유년간을 합하면 그때 그 유년간은 다시 작용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병신월에는 병신월이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경금이나 신금이 중지되는 거죠. 중지. 쉴 수밖에 없지만 병화가 신금을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신금은 휴직이면서도 거기에서 깨어나서 일정 부분 원국과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신금이 2개가 아니고 3개로서 보는 것이죠. 이 유년의 신금이 어쨌든 지금 작용력이 미미한 상태죠. 그리고 6월의 병화가 원국에도 있죠. 그래서 원국에 작용할 때 보면 2개의 2대2의 간합으로 해석을 하면 2개 다 상실되고 진로나 이성인연에 문제가 온다. 그러니까 병은 식신, 신금은 이성인연, 또 신금은 직장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병화와 관련된 거, 신금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득실로 논하면 실에 해당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희, 기를 가리지 않고 설명을 하면 읽어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중언부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팔자는 식신합관이라고 하는 상황이 원국에 드러나 있고 그것이 유년에서 올 때 음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식신합관의 희기를 가리면 간단히 해결될 거죠. 희기를 안 가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죠. 식신합관이 반기는 거다 그러면 식신과 관성에 해당되는 어떤 인사물을 얻는 거고요. 식신합관이 꺼리는 거다 그러면 식신과 관성에 해당되는 인사물, 이런 것들을 잃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식신합관이 꺼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신과 관성에 해당되는 인사물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강약으로 봤을 때 식신과 이 팔자는 신강약으로 본다면 식신과 신약이니까 식신과 관성도 다 기신이죠. 신약으로 보면 그렇게 맞을 듯한데 우리가 식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신강약으로 봐도 딱히 꺼린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고 했죠. 이 극이 심각한 경우는 그것을 제압해주는 글자가 긴급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게다가 병화는 조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기 식신이 기신이다, 꺼리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신합관으로 식신의 좋은 어떤 특징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하기에는 곤란하죠. 따라서 이 팔자에서는 식신이 이렇게 신강약으로만 봐서는 식신과 관성이 모두 다 기신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절입하는 방식,
발동하게 하는지 여부가 우선이죠. 유년신금은 원국의 두 개의 신에 돌아와 보인다. 유년신 결국은 일종의 그 음기죠. 똑같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음기가 아니고 힘을 증강시키는 음기죠. 6월의 병은 원국이 병에 돌아온다. 6월의 병은 또 원국에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음기인데 그것도 증강시키는, 힘을 증강시키는 그런 음기죠. 그 후에 국중에 병신은 합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동시에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순서대로 년월 일시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통변할 때는 머릿속에 년월시로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넣어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꼭 그렇게 읽어줄 필요는 없고 그냥 동시에 작용한다. 이 병과 이 신의 작용력을 우선 본다. 간단히 그렇게 봐도 됩니다. 지지는 자생, 자수가 묘를 생하고 자묘형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묘는 사화를 생하고 사신 극합이고 신은 돌아와서 유해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국에 금의 기운이 같이 뭉쳐지는 거죠. 사는 신과 유를 극합한다. 애써서 사유축 금국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6월에서 이루어지는 삼합국은 뭐 매 월마다 그 삼합 금국을 이루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생극으로 중심으로 논한다고 하더라도 유년에서 삼합국을 이루는 경우는 그것을 애써서 외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사년이 되면 사유축 당연히 금국을 이루는 거죠. 6월에서 병신월이면 여기서는 지금 신이 들어가 신자진 수까지도 굉장히 왕해지는, 그래서 금수가 난동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성과 관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난동이라고 하는 것은 팔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죠. 당연히 묘유도 충국을 발생하지만 순서상으로는 다음 순서로 미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자를 읽어줄 때 그런 것을 우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유년 6월에 양자가 표현해서 나오는 강렬하고 분명한 상해는 대적하지 못하는 거죠. 간접적인 어떤 그런 작용력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없죠. 신사년 7월 병신월 천간은 병신합, 신은 작동하지 못하니 병이 동한다. 병이 도의하죠. 도의. 시간 병이 도의. 지지는 사신합, 사화의 구간이니까 사화가 동한다. 천간 지지가 모두 합하며 모두 식신합 관살이니 강렬한 임신의 상이다. 드러난 것은 정관이고 지지에 숨겨진 것은 편관을 암합한다. 적어도 2명 이상의 남자가 함께 있다는 뜻이다. 좀 문란하다. 애 아빠가 누군지 잘 모르는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모년에, 신사년은 아까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모년에 보면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이모년 계묘월 이때는 병화는 임수 신금의 극합을 받고, 임수 거기서 신금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전년도 신사년에 신금이 지금 활동 중입니다. 신사년 신축월에 신금이 있어서 경자월에 신금이 작용력을 다시 보유하게 되고 일종의 부활이죠. 그래서 지금
임오년에 넘어와서 이민월, 개묘월 이렇게 신금이 지금 작동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묘년의 묘목은 대운의 묘목과 연합하여 일지, 월지, 진축, 양토를 극진하며 이때 원국의 간지 모두에 화가 없고 식상 화가 없는 것은 주로 재원이 없는 것이고 재원이 없게 되는 것이죠. 토가 극을 받는 것은 주로 파재다. 그러니까 재원도 없고 재물도 까먹는다. 파재는 묘목이 일으키는 것이고 묘목이 와서 유금을 충하는 것은 유금이 동하여 자수를 생하고 다시 묘목을 생하 비로소 극토하는 거죠. 6월 개묘는 지금 임수 관장 구간이죠. 지지 묘목은 오화의 관장 구간이 아니니까 직접 원국에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대운도 묘입니다. 그래서 묘가 원국에 들어가게 된다. 개묘월에 보면 대운은 개수, 대운하고 똑같고요. 유년은 임신이 활성화, 개는 임과 같이 작용합니다. 묘는 원국이 없죠. 대운에 있습니다. 직접 작용한다. 묘유충, 진토를 천하죠. 묘진천. 그 다음에 축토를 극하고 자수를 형하죠. 전통적인 어떤 작용관계를 보면 모든 지지가 동하게 되는 거죠. 묘월이 되면 팔자가 안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도화선인 년지 묘유충, 유금정관은 가계사장, 묘목 겁재는 자신을 대표한다. 자신의 어떤 좀 심리적인 어떤 그런 반항, 투쟁 뭐 이런 거죠. 그런 의식. 이것이 자기와 사장이 맞지 않아서 직장을 잃는 거죠. 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을 재개하니 며칠도 안 되어 불쾌하게 그래서 그만두었다. 천간 지지에 모두 화가 없다는 말이 툭 튀어나오니 조금 살펴본다. 원국의 기는 자수에 모여 있고 자수는 묘목을 생하고 그러니까 묘목에 설을 당하죠. 피설. 묘목은 오화를 생하는데 자오충이 이루어져서 화가 없게 된다. 천간은 보기 쉬운데 임계신 세 글자가 병화를 급합하니 화가 없다. 근데 여기서 오화는 지금 발동 전인데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오년의 묘월에 오화는 아직은 동하기 전이죠. 큰 팀과 작은 팀, 새 운은 외기로서 큰 팀, 힘을 내는 것은 유년의 5, 6월이죠. 6월. 예를 들어서 유년 6월의 작은 팀이다. 큰 팀 사이에 작은 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묘다. 6월이죠. 6월. 두 글자가 같을 때 힘이 배가 될 수 있다. 같을 때 음기, 우리 음기를 보면서 똑같은 글자가 있으면 힘이 증가된다. 가력. 이런 음기다라고 얘기했죠. 본래 6월은 작은 팀인데 대운과 같은 글자이니까 영향이 커진다. 묘는 동시에 팔자 원국의 양벌이죠. 문호에 진입할 수 있다. 좌변은 두 개의 묘가 유를 충하니까 유가 동하며 묘가 축진토를 극하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충으로 들어가서 열리는 거죠. 우변은 신데요. 좌오충을 논한다고 하지 못해도
자수가 묘목을 생하는 걸 논할 수 있는데 자수는 묘목이 들어오는데 장애가 아니기 때문이며 따라서 묘목이 들어와서 축진토를 극할 수 있다. 문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년시를 문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석경 선생 같은 경우는 시를 중심으로 보죠. 시. 그리고 일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년지 이렇게 보는 거죠. 삼각형 월간로 통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이 있고 월이 있고 시가 있으면 시주, 일지, 월간 이렇게 보고 년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월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논하는 그런 학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와 년이 문호로서 중요하다. 보신 이론을 본 사례 직장을 잃은 것에 대입하면 풍부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본 것이죠. 그것은 재성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재물을 잃는다거나 식신이 상해를 받는다고 해서 정신혼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결합해서 직장을 잃는 것을 논할 수 있다. 그 어떤 십신 글자에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바로 논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단식 판단이죠. 단식 판단으로 하는 것은 그 통변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이론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재성과 식신은 서로 보호하는 관계죠. 그래서 같이 논할 수 있는 거죠. 식신이라는 재성의 보신을 해치는 것. 그것은 식신을 해치고 동시에 재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파괴해서 재물을 파괴하는 거죠. 보신이론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주보법으로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격신은 제일 왕하고 그 다음에 혼잡된 글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글자를 일단 격신화하고 혼잡된 글자를 제거하는 병화를 경금이 혼잡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를 청용신화하는 거죠. 그리고 격신을 호유하는 글자 그것은 기토가 있고 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개수는 기토에 극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기토를 쓰고요. 신금, 기토, 병화를 주보를 취용합니다. 그런데 청용신 병화와 격신, 신금이 병신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역량을 발휘 못하는 상태죠.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병화는 원칙은 합거에 가까운 합류입니다.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팔자에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격신, 신금, 년에 있는 격신, 신금이 이제 남아있죠. 병신합 외에 년에 있고 그것이 지금 합류되어 있어. 합류. 합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가 합거되고 하나가 남아있는 것 잔류. 그래서 이걸 조숙하기 쉬운 팔자인 건 분명하다. 병화 식신이 무력하죠. 묵은 무력합니다. 그리고 다만 허신에 사화가 또 하나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허신은 사유축 여기 년과 월 사이에
사화가 하나가 암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암공. 천간이 두 개가 동일한 글자고 지지에 반합국을 이루면 그 빠진 하나의 글자를 우리가 암중으로 불러오는데, 그래서 병화가 약해도 병화가 완전히 사그러지지는 않는다. 물론 그래서 병화가 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허신은 강약의 근거로는 삼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글자의 활동력 이런 것을 볼 때는 암중으로는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학력을 논할 때는 우리가 식신이 일단 태극점이고 식신을 중심으로 희기를 따집니다. 병화 식신이 희신이죠. 그래서 병화 식신이 학력의 중심 글자입니다. 그런데 합거 상태와 가까운 합주기 때문에 무력하죠. 그리고 이 병화 식신을 도울 수 있는 목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초년, 그 다음 이보대운, 이민대운, 계묘대운 모두 기신입니다. 학업에 성취가 없죠. 병화 간목을 우리가 취하는데, 학력은 이성인연은 당연히 신금이 격신이기 때문에 신금을 취하는데, 따라서 신금과 또 병화를 취해야 됩니다. 경금을 제거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팔자는 지금 중관, 관살 혼잡의 극심하죠. 그래서 학력이나 이성인연 이런데 매우 좋지 않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 임신이나 직장을 보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이 주보법으로 보면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팔자는 임신하기 어려운 팔자입니다. 배치가 불량한 거죠. 배치가. 일주을목이 해월생, 자시에 출생했습니다. 수가 상생하는데 지지 토가 와서 목을 기르고, 천간은 화가 지금 병화가 떠 있죠. 해월생인데 따뜻하게 비추니까 오행이 모두 있죠. 오로지 배열상 흠결이 있을 뿐입니다. 평범한 매고 부를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아들만 낳으려고 한다. 검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이 배란이 정상이고, 남친도 남자도 정충 수량도 충분하고 활동력이 강한지를 보는 거. 이걸 보는데 모두 정상이다. 이 팔자는 지금 그런 경우인데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임신이 어려웠다. 배치가 불량해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신은 한글로 바꿔서, 이 한자가 잘못된 거죠. 임신을 써야 되는. 임신을 하기 어려운 구조는 태한, 태조입니다. 심하게 차갑거나 심하게 열이 있는 건조함이죠. 조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그리고 또 모친이 너무 자애로워서 아들이 망한다. 모다별자, 모자, 자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임신이 어려운 구조다, 팔자 구조라고 보는 거죠. 자, 태한인 경우 금한순행, 이것은 한이죠. 한. 태한, 그러니까 지극히 차가운 거. 금한순행이면 무자. 수범목부도 무자. 이것은 모자 자멸이죠. 그 다음에 목타화식, 화분.
이것도 모자 자멸. 화염토초. 이것은 화염토죠. 이건 태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태한. 모자 자멸, 태조. 그다음에 토중매금. 이것도 모자 자멸이죠. 나무와 비유해서 생명을 논할 때 나무를 심는 거죠. 우리 그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심은 나무가 잘 살아나려면 수목이 생장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하고 심은 수목을 뽑아서 없애지는 못해 두는 거죠.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하기만 하면 나무는 잘 살 수 있다. 생장할 수 있는 지역이란 최소한 토, 수분, 양광 세 가지가 나무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사막 화염토조, 북극, 남극, 금한순행 이런 데다 나무 심으면 못 크겠죠. 그래서 이건 동양의학에서는 태조와 태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논할 때 태안 토조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리고 모다멸자를 보는 거죠. 모자멸자. 그것도 당연히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성이 과다하면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모다멸자가 되는 거죠. 이 팔자가 불임한 원인은 배치가 불량하다. 이 팔자와 모자 자멸은 관계가 없죠. 태조에도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이죠. 일단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배치 불량이죠. 고서에서 말하는 태안, 태초, 모자 자멸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 임신이 안 되고 정상이라면 사주팔자상 배치가 불량한 것에서 찾는다. 서로 어우러짐이 불량한 것. 난자, 정자, 관성도 있고 식상도 있어야 된다. 이병렬 둘 다 갖고 있지만 임신하려면 결합해야 된다. 그런데 관살과 식상이 결합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잖아요. 천간에 2개의 식상과 하나의 관살. 병정이 신금을 극하죠. 극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아남지 못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우는 내내 갑인, 을묘, 목생화가 더 강해지고 금을 극하에 더 흉해지니까 신금이 병화를 합하고자 할 때 정화 극하에 없애버린다. 합이면 합이 있어야 되는데 합극이 같이 있으면 견뎌내지 못하죠. 이 여성의 체질이 정충, 정자를 배쳐가는 현상으로서 난자와 정자의 결합을 어렵게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을 이제 임신과 관련된 것이나 결혼과 관련된 것 두 가지 정도를 요약하면 임신과 불임의 팔자를 보는 법, 식상과 관살은 남녀의 자녀성이죠. 임신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서로 결합하는 것. 임신과 불임은 주로 여자를 본다.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포함된 거죠. 결혼을 보는 방법.
남자는 아까 그 임신이 잘 되는 팔자에서 우리가 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에서 식상은 나의 생각이고 행동의 원천이다. 그리고 재는 처이고 여자. 식상생재, 남자 팔자의 식상생재, 여자를 생각하고 욕망이 있으니 추동력이 있는 거죠. 만약 원국 중에 식상이 있는데 재가 없고 아울러 인에게 그걸 당하지 않으면, 식상만 있고 무재인데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상황이 아니면 재운년에 월에 재성이 출현하여 인화하면 여자나 결혼을 생각하니까 그때가 음기다. 일반적인 음기죠. 일반적으로 식상이 왕한 사람은 비교적 조숙한데 여자를 생각하니까 체내에 대량의 성적 자극 요소를 생산하게 되고 그것이 조숙을 재촉하는데 이런 시기에 재운으로 가면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가 항마 이때 여자 생각하면 항마운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겠죠. 신강약으로 신강한 팔자라고 해도 재운으로 가면 공부에는 불리합니다. 재는 양명의 근원이니까 관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재는 신강의 학령기, 시험 이런 때에 재운으로 가면 우리가 평형법의 논리상 재운은 분명히 좋은 운이죠. 그리고 재운은 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마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하게 공부에는 좋지 않은 거죠. 그 재성의 그 기본, 근본, 작용, 그것은 인성을 극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강약으로 보더라도 신강한 팔자니까 시험은 지금 재운이 왔어요. 시험운이 괜찮네 라고 판단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어쨌든 재성은 항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원명국 중에 식상이 있는데 재가 없고 인에게 극을 당하면 재운 년월에 재가 출현해서 인성을 제거하고 화하면 여자나 결혼을 생각하고 응기인데, 다만 재성이 지나가 버리면 원상이 회복되어 다시 여자를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통상은 조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국에 어떤 그 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이 있어야 그런 어떤 상들이 분명하게 표출되는 거죠. 어떤 음기가 있으면. 원국에 식상도 있고 재도 있으면 천간에 이미 그런 생각, 이성을 생각하는 사춘이죠. 사춘. 마음이 있으니 식상, 재운, 년월을 만나 인화하면 여자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음기가 있으면, 그런 때가 오면 도의죠. 도의 음기. 생각하고 행동이 되면 더구나 한 여자에 만족하기 어렵다. 조숙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국에 식상이 없는데 만약 재가 있고 그 재성이 극이 없으면 식상의 운, 년월을 만나면 음긴 있지만 조숙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숙의 인자는 우선은 식상이 뇌죠, 뇌. 생각, 사고.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뇌과학적으로도 분비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상이 우선적으로 그런 인자가 된다. 여자인 경우 재는 생관의 원천이고 동력이다. 관은 여자의 장부나 남편이나 남자친구. 원국에 재가 있는데 관이 없고 재가 극을 당하지 않으면
관을 만나 오는 운, 연을 만나 이루면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에게는 재와 관을 보는데 이 재가 있고 관이 없는 경우는 재가 극을 당하지 않고 온전하면 관이 올 때 응한다. 원국에 식상과 관살이 합을 하면 선천적으로 이미 사춘의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숙한 징조죠. 관은 년을 만나면 인발돼서 그것이 드디어 이것도 음기죠. 마른 가지에 불붙듯 하여 이런 사람은 조숙할 수 있다. 이혼을 보는 방법은 남자 만약 원국의 비겁이 상당히 왕하고 이건 재천적이죠. 재화가 없는 경우 가령 비겁이 또 배우궁에 있으면 더욱 분명하다. 비겁은 재를 극하는 것. 재는 처이고 여인이니 통상은 여인이나 처자에 대해서는 극하는 것이 좋지 않고 따라서 꾸짖고 손찌검을 나무라고 하는 등등으로 나타나죠. 여자 팔자 만약 원국에 식상이 상당히 왕하고 재화가 없으면 식상이 또 배우궁이면 더욱 분명하다. 식상은 관을 극하는 것이죠. 통상은 독신주의다. 일지의 식상의 경우는 관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만약 관인이 상당히 왕한데 인성이 상해를 입어서 여명에게 인성이 아니게 되면 이혼하기 용이하다. 인성이 식상을 다스리는 거지만 그게 작용을 못하면 이혼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결혼은 추동력이 있을 것. 이게 식상이든 재성이든 관성이든 이성과 접촉할 것, 외부의 힘이 와서 파괴함이 없을 것 등이 필요하며 이혼은 반대이다. 이혼이 유년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면 유년이 지나면 당시의 충동을 후회하게 된다. 이혼을 생각하면 언제나 인내가 필요한 이유이다. 시간 지나면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혼하는 게 그나마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해도 이혼을 권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